영주권을 취득하면 좋은 점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영주권이란 본인의 본래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일본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영주 특허가의 요건이 완화되어서 3번 국익 적합 조건, 4번 보증인 확보만으로도 충족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이미 채널의 유나입니다. 오늘은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 동영상을 마지막까지 잘 보시면 일본의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실 수 있으십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 부족한 점이 있으시거나 잘 알지 못해서 실수를 해서 신청하게 되시면 영주권 신청에서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이때 다들 얼마나 초조하고 지루하신지 겪어본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영주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본 유학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항들을 참고로 알고 계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영주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이란 본인의 본래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일본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본에서 일정 기간 이상 살고 있는 외국인이 일본의 영주권을 신청하였을 때 법무부 장관이 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하는데요. 이때 영주권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만 해요. 그럼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주권을 취득하면 어떠한 점이 좋을까요? 영주권을 취득하면 좋은 점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모국의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두 번째, 일본 재류 및 활동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일본 재류 기간도 무제한으로 늘어나게 돼요. 네 번째, 배우자와 자녀의 영주권 신청에도 유리해집니다.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재류 활동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다는 것은 어떠한 직종의 직업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기술, 인문 지식, 국제 업무에 관한 비자를 가지고서 통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은 입국관리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직무 내용의 범위 내에서만 통역 관련 일을 할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 사람은 말이죠. 재류 자격을 변경하지 않고서도 음식점을 독립해서 개업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직업의 종류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단순 노동이라 할 수 있는 직종에서도 종사할 수 있게 되죠. 또한 재류 기간이 무제한으로 연장된다는 것은 재료 자격을 갱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주택대출 혹은 사업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수월해지겠죠. 은행에 따라서는 영주권자가 아니면 돈을 빌려주지 않는 은행도 있어요. 또 배우자나 자녀들의 영주권을 취득할 때에도 영주권자의 배우자 혹은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훨씬 수월해지겠죠. 그럼 영주하고 귀화는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영주는 귀화처럼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가 없겠죠. 또 공무원으로 취직할 때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한편 모국의 국적을 간직한 채로 일본에서 원칙적으로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귀화하는 날은 영주권의 특징입니다. 또한 외국인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만약에 범죄 행동을 했을 시에는 강제 퇴거의 대상이 되겠죠.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생활 태도가 선량할 것. 이것을 품행 요건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 독립생계 운영이 가능한 자산과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 이것을 독립생계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그자의 영주가 일본 사회에 이익이 될 것. 이것을 국익 적합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네 번째, 신원 보증의 확보. 다만 일본인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혹은 자녀일 경우에는 영주 특허가의 요건이 완화되어서 3번 국익 적합 조건, 4번 보증인 확보만으로도 충족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녀라 하는 것은 친자녀는 물론이고 보통 양자와 특별 양자도 포함되죠. 품행 요건, 말 그대로 품행, 생활 태도가 선량할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징역, 금고, 벌금이 부과된 이력이 없어야만 하겠죠. 일본의 법을 위반하여 징역, 금고, 자유형 등을 포함한 형벌, 과태료 이력이 없어야만 합니다. 다만
징역과 금고의 경우에는 형무소에서 출소 후 10년이 경과,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만료 후 5년이 경과할 것, 벌금, 구치소, 과태료의 경우에는 벌금을 지불하고 5년 경과 시에는 일본국의 법령의 위반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계속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 사회생활에서 위법행위 및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도 요구됩니다. 징역, 금고, 벌금, 구치, 과태료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아야만 하겠죠. 교통위반의 벌금 혹은 가족 재료비자로 일본에 재료하고 있는 가족이 주 28시간 이상의 노동, 거리 홍보 등으로 지적을 받지 않았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교통위반의 반칙금은 벌금형이 아니더라도 반복해서 반칙 행위를 했을 시에는 위법행위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취급합니다. 현 시점에서의 심사 실무상의 교통위반 등의 기준은 과거 5년간 5회 이하, 과거 2년간 4회 이상은 좀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주차금지로 딱지가 묻어있을 때는 본인은 별로 기억이 안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운전기록 증명서를 취득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혹은 뺑소니 등의 징역, 감금, 벌금, 구치 과료에 해당되는 중죄를 지었을 시에는 그게 한 번이라고 하더라도 벌금을 지불한 후에 5년이 경과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함께 재료하고 있는 가족의 오버워크에도 주의해야 돼요. 가족 체제 비자로 재료하는 가족이 있을 시에는 가족 체제 비자를 소유한 배우자 및 자녀가 자격 외 활동 허가로 인정되는 주 28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에는 외국인 본인도 위법 행위 및 풍기문란 행위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정한 근무 시간으로 개선한 후에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입국관리국에서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하며 소유하고 있는 자산 혹은 기능 등이 장기적으로 안전된 생활이 보장될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 등을 받고 있지 않아야만 하겠죠. 또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자산과 기능이라고 하는 점에서 수입의 조건으로 과거 3년간 연속해서 300만 원 이상을 벌 것을 적정선으로 봅니다. 이 기준이란 것은 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외국인 수가 전업주부, 전업 남편으로서 취업하지 않고 있을 시에는 배우자가 독립 생계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다만 부양하는 인수에 대해서는 더 많은 수입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겠죠. 2019년 7월부터 과거 5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과거 5년간 이직 등을 포함하여 연 수입이 300만 원 이하가 되는 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죠.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일정의 기간을 제하고 이직 직후에는 근속이 안정된 시점에서 영구 허가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직 이후 1년 정도는 경과가 되어야만 합니다. 외국이신 분들은 캐리어를 올리기 위해서 단기간에 전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부양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연간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적정한 선으로 보고요. 하지만 부양 가정이 한 명 늘어남에 따라서 대략 연간 70만 원, 80만 원 곱하기 2인분으로서 440만 원에서 460만 원 정도가 연간 적정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국익 적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자의 영주가 일본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인정받는 경우를 국익 적합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국익 적합 요건이란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6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10년 이상 일본에 재료하고 그중 취업 비자 자격으로 5년 이상 재료할 것. 그러니까 연구 허가의 조건으로서 재료 이력, 그리고 취로 자격, 취업 자격이죠. 및 거주 자격 5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일본국이 외국인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일본에 거주할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자격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일본에 거주할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을 통한 재류 상황을 감찰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일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에 계속해서 10년 이상 재료하고 그중 취업 비자를 가지고 일본에서 일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라는 것은 일본에서의 생활이 계속되어야 하며 현재 입국관리국의 실무 운영상 대략 3개월 이상 일본에서 출국해 있는 경우 혹은
연간 누적해서 100번 이상 일본에서 출국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일본에서 살고 있다고 보지 않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의 출장이나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죠. 단 형식적으로 이 기간이 경과된 후에 다시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출국의 이유, 과거의 출국 기간, 일본에 있는 자산 상황,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또는 가족의 상황, 자녀가 일본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의 경우 등 이후 일본에서의 활동 및 생활 계획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출여 자격으로 5년 이상 일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취업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유학비자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 기능비자, 경영관리비자 등 취업이 가능한 재료기간으로 5년 이상 일하고 있을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소득세, 주민세, 법인세 등의 세금 및 후생연금, 국민연금 등의 연금을 지불하고 있으면 미납이 아닐 것, 또한 이들이 최종적으로 지불되었는지가 아니라 납부 기간을 지켰는지도 중요합니다. 세금과 연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혹은 지불했더라도 납부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았을 때에는 불허가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따라서 회사원 같은 경우에는 임금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별 문제되는 사항은 아닌데요. 프리랜서거나 개인 사업자, 회사 경영자의 경우에는 개별로 세금 및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주의가 필요하겠죠. 만약 납부 기간을 지키지 않고 세금 혹은 연금을 납금했을 시에는 납금 후 영주권 신청까지 5년의 납부 실적이 필요합니다. 또한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한 이유와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입국관리소에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서는 은행 계좌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제도 사용 등이 있겠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미납 부분을 지불한 후에 5년간의 가입 실적을 남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세에 있어서 세법상 적정 범위의 부양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본래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친족을 절세의 목적으로 부양가족으로 넣었을 경우에는 적정한 납세 의무의 불이행, 바꿔서 말하자면 탈세로 간주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허가 이유가 될 수 있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재료 자격 내에서 최장의 재료 기간을 보유 및 재료하고 있을 것. 실무상으로는 3년 이상의 재료 기간이 필요한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재료 자격에서 5년, 3년, 1년 등의 재료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긴 재료 기간에서 재료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리포트를 집필하는 시점 2019년 8월 기준으로는 재료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입국관리국이 인정하는 최장의 재료 기간으로 봅니다. 공중위생상의 관점에서 유해할 위험이 없을 것. 구체적으로는 마약이나 대마초, 각성제 중독이 아닐 것이 요구되고요. 에볼라 혹은 흑사병 감염자가 아닐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위험이 없을 것도 필요하겠죠. 현저하게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품행 요건의 항목에서도 심사 기준이 됩니다만 국익 적합 요건에 관해서도 심사 기준이 됩니다. 내용은 품행 요건과 동일합니다. 영주권 신청 시에는 반드시 신원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영주권 신청에 있어 신원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일본인, 외국인일 시에는 영주권자이며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납세 의무를 행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신원 보증인의 수입은 대략 300만 엔 이상이 필요한데요. 신원 보증인은 납세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납세자 본인의 경우처럼 납부 기한을 준수하였는지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는 심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신원보증인의 책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신원보증인의 보장 내용은 체재비, 귀국비용, 법령 준수 등 3가지입니다. 입관번상의 신원보증인은 도의적 책임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책임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체재비 및 귀국비용을 지불할 법률적 의무는 없으며 신원보증을 한 외국인의 법률 의무 위반에 의해서도 감독해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원보증을 한 외국인이 문제를 일으켜서 신원보증인이 도의적 책임을 지지 못했을 시에는 신원보증인 본인도 그 이후에 다른 외국인의 영주 신청을 위한 보증을 설 수 없게 돼요. 신원보증인이 없을 시에는 신원보증인을 소개해주는 회사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이 갑자기 신원을 보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개회사에서 신원보증인을 알선한 것이 입국관리국에 발각되어서 심사상 마이너스가 되어버릴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영주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요건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영주 조건이 완화되는 외국인의 경우가 있죠? 일본인, 영주권자,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품행 요건과 독립생계 요건이 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국입 적합 조건과 4번 신원 보증인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원칙 10년이라는 연수가 완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연수가 완화됩니다. 첫 번째, 일본인, 영주권자, 특별 영주자의 배우자는 사실혼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되고 그 후에 1년 이상 일본에 재료하는 경우. 두 번째, 일본인, 영주권자, 특별 영주자의 친자 혹은 특별 양자로서 1년 이상 일본에 재료하고 있는 경우. 세 번째, 고도 전문직으로 3년 전부터 70점 이상의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받는 경우. 네 번째, 고도 전문직으로 1년 전부터 80점 이상의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받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10년이라는 연수가 완화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영주권 신청의 심사기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입국관리국 홈페이지를 보면 표준 처리 기간에 대해서 약 4개월 걸린다고 적혀 있는데요. 2020년 1월 기준 실제로는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른 재료 자격과 마찬가지로 신청인의 개별 상황과 신청 시기, 신청한 입국관리국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2019년 5월 영구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어서 동년 7월부터 과거 5년간의 과세 증명, 납세 증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금에 관한 소정의 등기 자료가 많아져서 최근에는 심사가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심사 중에 최신 과세 증명서 등이 취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추가해서 넣어야 될 사항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심사가 엄격해짐에 따라서 영주 심사의 허가율도 매년 저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여기까지 봐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래 모국적을 유지하면서 일본에서 장기간 생활하고 싶은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영주권의 취득은 장점이 아주 많은 재료 자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 허가 심사는 엄격하고 심사 기간도 길게 마련입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오지 않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제대로 준비하면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모르는 것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코멘트 부분에서 질문해주세요. 또한 이러한 내용의 동영상이 보고 싶다 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